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율입니다. 네, 2021년에도 수급의 정석은 더욱더 알차고 중요한 정보들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서 새해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엠비엔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되게 뭐 한편 되게 설레기도 하고. 네, 새해라고 좀 머리 힘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연휴간에 이렇게 머리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이제 올해는 어떻게 투자를 할지 다시 한번 제 투자 원칙이나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들 좀 가졌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투자 원칙이나 이런 것들 잘 지켜가시면서 꼭 수익 내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2021년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국내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오늘 좀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네요. 네. 그래도 오늘 뭐 시장 자체 일단 보합권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하방은 굉장히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쪽에는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조금 이제 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1월 5일 날 있는 그 조지아 상원 이제 투표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과연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혹은 이제 조금 멈출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시각들을 연초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1년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5G, 친환경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으로 또 선별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외국인들 수급이 몰릴 것 같은 유망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유망 섹터라고 하면은 뭐 네. 두 개 일단 뭐 5G나 반도체 사실 이거 말고도 2차전지도 좋고 대부분 IT 계열들이 대부분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G나 반도체가 역시나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시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섹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5G 쪽이 조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5G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의 물량 수출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연기되다 보니까 5G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좀 상승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쪽 수출 물량이 좀 본격화될 수 있거든요. 네, 좀 본격적인 이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러면서 네. 이제 부품주들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5G 상반기 정도까지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반도체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반도체 연말에도 좋았지만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계속 흐름들을 좋은 모습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올해부터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5G부터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 제가 여기 안에서 이제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RFHIC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이제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를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통신 장비, 통신 부품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RFHIC와 그다음에 일본의 스미토모라는 이제 이런 일본 회사의 거의 두 회사가 거의 독과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면 5G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5G 쪽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재가 아니라 이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G 쪽에서는 이제 고주파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고주파수에 이거를 주파수를 더 잘 받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기존에 이제 LDMOS라는 거를 뽀찌 때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5G 쪽 부품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면 이 소재의 출하량은 훨씬 더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연말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의 수급들이 조금 지금 수급주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앞으로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본격적인 또 수혜 원동력은 미국 수출 개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올해부터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 쪽, 삼성전자 통신 장비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작년이죠.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채택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뭐 5 장비가 본격화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부터는 이 채택률이 지금 50%,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한 5배, 6배 가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RFHS의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눌려 있다가 이제 연말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수혜가 또 이어지는데 또 미중 분쟁으로 하웨이형 장비 공급이 제한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또 이쪽 분야에서 좀 굳건한 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가 화웨이에 이제 제재가 있고 난 뒤로는 생각보다 되게 약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버라이즌 쪽으로 이제 올해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달에 한 7.9조 원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공급 계약 장비가 이제 올해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통신 장비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 1분기에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통신 장비 부품 업체들은 1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RFHIC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이 2021년 주목하는 유망 종목들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이 포착되는 걸로는 반도체 섹터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용 PCB, 우리가 뭐 PCB라고 하면 기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기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심텍이 생산하는 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가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이런 기판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쪽으로는 제가 이제 여전히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현물가가 한 23%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간에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 이제 고정 가격을 이제 계약을 맺게 됐는데 이 고정 가격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 기판을 공급하는 심텍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의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실적 성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글로벌 고객사들이 중국 공장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이 부분도 좀 반사 이익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대형 이제 IT 업체들, 외국계 IT 업체들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겠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주문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금 재고 수준이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좀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증가되면서 심텍의 기판 출하량 또한 같이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저는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이제 모바일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분명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모바일 쪽으로는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조금 더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거는 상반기에 좀 추가적인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DDR5 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도록 기존에 이제 보통 사용되던 게 DDR4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판 반도체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DDR5 이제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표준안이 작년에 공개되고 나서 올해 이제는 생산이 좀 본격화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DDR5는 반도체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기판의 크기도 같이 커지다 보니까 제품 단가가 훨씬 더 높은 그런 기판들을 출하량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심텍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을 좀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21년도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2021년
처음으로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하는 종목은 어떤 걸지 너무나 궁금한데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쵸. 정석일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제가 앞에서 5G 종목,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 맞으면 제 포착주에서는 2차 전지 좀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모그린텍은 지난번에 기관의 수급 포착주로도 짚어봤었어요. 네네. 네. 최근 들어서 이 기간의 수급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도 테슬라와 좀 연관이 역시 있습니다.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사실 이제 올해 미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샀던 주식이 단연 테슬라였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테슬라에 어떤 연결성이 있냐면 테슬라의 고효율 자성 소재라는 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의 손실을 조금 줄이면서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주는 이런 소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점점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 소재의 출하량 또한 같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모멘텀은 조금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판매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중 하나인데 이 모델 Y의 가격을 30%가량 낮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8천만 원 하던 그 테슬라의 모델 Y가 5천만 원대로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가격 메리트가 좀 강해졌네요. 그렇죠. 예전은 비싸다고 좀 못 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델 Y의 가격도 낮아지다 보면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거고 여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이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본격적으로 또 생산을 시작 들어가면서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모그린텍은 또 모바일 부품 사업 역시 순항 중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첨단 소재를 이제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 이 벤트라는 이제 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모바일에서 약간 방수 기능을 하는 부품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나노 섬유를 이제 그물처럼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만든 소재 중 하나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열을 방출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자기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최근에 실적 성장을 조금 이런 부분에도 이 벤트라는 소재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관심 있는 투자 포인트로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은 5G와 또 전기차라는 두 가지의 성장 엔진을 좀 그렇죠. 장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 흐름들 쭉 보시게 되면 한동안 조금 횡보를 하다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매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현재가에서 이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시세가 한번 좀 나온다고 하면은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정도까지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모그린텍 지금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800원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과연 목표가 18,000원을 터치할 수 있을지 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정설 매니저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시죠? 그렇죠.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인데 네. 저 오늘 새해 첫날 또 우리 올해 전략을 또 어떻게 짜면 될지 그리고 또 핵심적인 부품이나 핵심적인 섹터라든지 종목은 또 뭐가 있는지 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엠뱅골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은 정석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과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의 정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